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사업하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에 대한 영상인데, 첫 번째는요, 이 사업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스트레스와 압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보통의 이제 직장 다니는 월급 생활자 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라는 그런 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업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월급도 줘야 되지만 자기 직원한테도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 사장의 입장은 우리 이런 급여 생활자의 입장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제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심했다가는 진짜 사업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약간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이제 폭삭 이제 골로 가는 거는 이제 예산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가들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요소들이, 예를 들면은 일단 직원 월급도 챙겨줘야 돼. 게다가 이제 경기 또 타죠, 사업이니까. 게다가 이제 투자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투자자 눈치도 또 봐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마음이 편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 이런 바쁘고 이렇게 압박감 많은 이런 입장을, 상황을 이해해주고 조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고 신경성이 좀 높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사업하는 남자와는 아주 상극이에요. 아주 상극이에요.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성격이 이제 예민하거나 좀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여자 중에는. 근데 이런 여자들은 이렇게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직종이나 사업하는 사람과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한가하지 않거든요. 본인도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여자의 이런 그 기분,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기분에 다 이제 응해주고 위로해주고 맞춰주고 장단 맞춰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럴 그 여력이 없어요. 이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민성이 조금 평균보다 높다, 한 상위 20% 30% 정도는 된다, 내 신경성 또한 비슷하게 높다 하시는 분들은 막 사업가 분들과 만나는 건 조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좀 약간 능력은 살짝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좀 자기와 반대되는 성향의 남자분들과 조금 잘 합이 맞거든요, 보면은. 한번 예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방끈이 긴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장사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탄탄히 다져가지고 이제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본인이 막 똑똑하고 잘났는데 좀 냉담하다,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그 사업가들 자체가 스트레스와 생존 경쟁, 그러니까 수컷들끼리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알파 수컷들, 알파 메일들끼리.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알파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은 사업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가들이 막 옆에 있는 여자가 본인 잘나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냉담하고 뭔가 이런 여자와 지내는 게 그렇게 편안하다고 느낄까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부인들 중에 보면은 막 본인도 되게 훌륭하고 커리어 막 짱짱한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별로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자기처럼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돈은 내가 벌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는 일종의 큰 양이에요, 큰 양. 그러니까 큰 태양, 양의 기운이란 말이죠. 일종의 태양 같은 존재예요. 저는 약간, 제 생각에 약간 고루하고 뭐 보수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생각해요. 태양 하나, 달 하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관계예요. 둘이 약간 일종의 경쟁 관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남녀 관계는 좀
경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인 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큰 태양,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업가랑 잘 맞는 여자는 큰 음의 기운을 가진 여자예요.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끼리 만나야 이렇게 상보적인 거지, 양끼리 만나면은 처음에는 약간 시너지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 그게 서로 이렇게 치고 하면서 생채기를 입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음의 여자, 음의 성격이 좀 강한 여자분과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웬만한 그냥 조신하고 내조 잘하는 그런 여자가 뭐 맞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업가라는 것 자체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굴곡이 굉장히 크잖아요. 굴곡이 크고 또 이제 웬만한 담과 배짱 없이는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자, 뭐 제가 자영업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 남자 형제도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자영업자들도 알아요. 근데 이 자영업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법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을 감당하려면 여자가 그냥 보통의 담과 보통의 그런 그릇으로는 안 돼요. 그게 넘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다 이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큰 양을 담으려면 본인도 큰 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요만한 음인데 이만한 양을 담으려고 한다. 절대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보면은 내가 아는 사업가 부인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막 놀고 막 문화센터 다니고 있고 막 애 키우고 그냥 아줌마가 집안일하고 그러더라. 되게 팔자 좋아 보이더라. 막 맨날 백화점 VIP여가지고 낮에 백화점 가 쇼핑하는 게 일상이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을 한꺼풀 이제 벗겨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 사업가의 부인인 여자분들이 경제활동 안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이 그만큼 이런 남자와 이런 큰 양의 기운을 가진 남자와 같이 살려면은 이게 웬만한 그릇으로는 이게 배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여자들 또한 그릇이 굉장히 크고 포용력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가와 합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또한 막연히 착하고 막연히 막 잘해주는 그런 그 내조의 여왕? 이렇다고 해서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적당히 여우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가 부인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잘 지내려면은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악하기만 해도 그것도 결국 큰 폐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여우여야 돼요. 여자가 적당한 여우, 적당히 여우여야 돼요. 왜냐면 그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인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사업하는 남자들이 정치인이냐면은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은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벌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또는 학교를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문이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없고 여자가 막 눈치 없고 무식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또는 바보같이 착하고 답답한 여자들, 이 둘 다 이 사업가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여자예요. 왜냐면은 눈치 없고 무식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은 왜냐면 이런 사업가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의 부인으로 또는 사업가의 여자로는 맞지가 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지능이 좀 돼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해 능력 한마디로 상황 파악 능력? 어느 정도 지능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해력, 상황 파악 능력이 좋아야 돼요. 또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잖아요. 일종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동시에 옆에서 또 이제 이해하고 또 보필하고 이 사람이 못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상황 파악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눈치 없고 답답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 또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도 모의상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사업가의 부인으로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다고 한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조의 여왕이죠.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 이 사업가의 여자로 굉장히 이제 적합한 부류의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악한 여자는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나 눈치도 빤하고 뭐 센스도 있고 이해 능력도 좋고 또 게다가 이제 남자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일 수 있죠. 그쵸? 뭐 한몫 땡겨보려고 한다던가, 뭐 뭔가 노림수가 있다던가, 뭐 이런 뭐 속여서 뭘 한몫 챙기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악한 마음을 먹어서 남자를 이제 털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은 뭐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드라마로 제작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막 회장 좀 홀려가지고 어떻게 막 차지하고 막 거기에 다 막 쫓아내고 이런 나쁜 케이스 있잖아요. 안 좋은 케이스. 그런 것처럼 여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경우에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 남자의 집안 힘들게 일군, 사업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패가망신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가의 부인으로 나도 잘 되고, 남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긴 한데, 나 잘 되는데 남자 망하고 그런 것도 솔직히 그 결말이 그렇게 좋은 결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내 남자도 잘 되는 게 가장 윈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가의 부인으로서 내 남자의 사업도 잘 되고 또 또한 나 또한 성장하고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잘 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여우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고 적당히 여우에다가 적당히 정치적인 스킬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배포가 커야 돼요. 그 배포가 큰 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그런 류의 여장부격의 그런 돈 버는 배포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큰 양의 배포, 일종의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양의 배포가 좀 필요해요. 게다가 그 근본, 그 밑바닥에는 선함이 깔려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선함이 깔려 있어야 이제 패가망신하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선하면서 노련한 여우여야 둘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자는 잘 살아도 남자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뭘 잘 모르던 시절에는, 제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사업가를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뭐 사업가의 부인들 보면은 뭐 딱히,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서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직업을 갖는다던가 따로 이렇게 보여지는 커리어적인 행보는 없는 경우도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저 여자는 시집 잘 가가지고 되게 팔자 폈다, 뭐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그 세계의 생리를 또 돌아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 각자만의 분담해야 할, 감내해야 할 그런 몫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딱히 그렇게 남의 인생을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저는 이런 관계라는 게, 남녀 관계,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는 이런 에너지의 이제 교환이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게 결국 다 에너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근데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모여들고 만나고 싶지, 맨날 부정적이고 막 우울한 기운 있고 막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큰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큰 양의 기운을 받아줄 수 있고 에너지의 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자여야 좀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잘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이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직업군이 전 사업가라 생각해요. 보통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경험은 다 우리의 성장을 다 돕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뭐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한 양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그 양의 기운을 이제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운의 그런 상보적인 여자여야 둘이 해로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 남의 떡은 되게 커 보이고 막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이 먼저 이제 바로 서시고, 뭐 저 포함해서 본인이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부양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알고서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업가를 만나고 있거나 사업가를 만나고 싶은 여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남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